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갱년기. 얼굴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안면 홍조부터 들쑥날쑥한 기분, 답답한 가슴까지. 폐경기의 안면 홍조는 흔한 일이다.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손발은 차고 저리다. 갱년기의 근본 원인은 체열의 불균형 때문이라는데 인생의 전환기인 갱년기. 갱년기 건강관리가 노년의 건강을 좌우한다. TV주치의가 중년의 사춘기, 갱년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정입니다. 네, 여성들의 경우 이제 폐경 전후 한 10년 정도를 우리가 갱년기로 보게 되는데 요 시간을 어떻게 좀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노년기에 삶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 닥터님께서 여성 네.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남성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가요? 남성 갱년기 네.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이슈인데 오늘은 한의학에서 보는 갱년기의 극복 방법 그리고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정현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뭐 갱년기를 뭐 중년의 사춘기라고 하는데 뭐 많은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뭐 변화가 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이제 이게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갱년기가 오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뭐 어떤 설명을 좀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의학에서 보는 갱년기 질환은 근본적으로 열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아, 열이요? 열 때문에. 네. 열이 많은 거. 열이 절대적인 열이 많은 게 아니고 네. 열의 방향이 위로만 솟구치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간에 열이 많이 생긴 게 네. 제일 많고요. 가슴팍에 열이 많이 쌓인 게 또 많은데 이런 것들이 보면 자궁이 이런 생리적인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비생식기로 전환되면서 네. 더 이상 이쪽으로 많은 활동이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뭔가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열이 이제 위로 오르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평상시에 간열이나 흉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더 심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금방 지나갈 것도 어떤 분들은 10년씩 이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한 1, 2년 만에 없어지는 그렇죠. 분들.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열이 얼마나 평소에 간이나 이 흉부에 많이 차 있냐 이거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갱년기가 정말 10년까지도 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간열이 평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에 열이. 간에 열이 있다는 좀 생소한 말씀이실 네. 텐데 열의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열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많이 몰릴 때 그럴 때 많이 생기는데 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레스로 제일 많이 오고요. 네. 평소에 짜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네. 분들이 간에 열이 많이 차게 되고 또 음식물도 우리가 소화되면 다 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열이 많이 생기는 음식들 이런 것들 많이 먹었을 때 주로 뭐 고기류인가요, 그러면? 네. 맵고 짜고 기름지고 이런 아, 것도 네. 있고 저 인스턴트나 이런 것도 네. 많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분들이 워낙 더 많은 추세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네. 보통 보면 이제 말씀하신 뭐 열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네, 화끈화끈하고 이제 뭐 불면증도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열이 많은 쪽 이쪽으로 몰리니까 이 열이 없어진 쪽에도 또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기준이 횡격막 기준으로 갈비뼈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은 차고 위로는 열이 많이 치받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형국을 갖고 계시는데 배는 차고 몸에서 이 배는 만져보면 손이 쑥쑥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복 탄력으로 그 열의 유무를 많이 보는데 배 탄력이요. 그렇죠. 근데 아주 찬 사람들은 손이 쑥쑥 들어가고 힘이 없고 그렇죠. 힘이 없고 그런 분들은 밥도 많이 못 드시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배변이나 이런 쪽도 다 문제가 오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나는 손발이 차고 맞아요. 예, 나는 네. 손발이 차고 배도 차고 한데 왜 열이 많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찬 거는 진짜 찬 게 있고 네. 또 물로 있어서 물로
덮여 있었을 때 차다가 느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위에는 뜨겁고 아래에다가 차서 열이 한 군데로 몰리면서 이 말초 손발이나 이런 데까지 퍼지지 않기 때문에 차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열열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 증상은 차게 느끼지만 몸에 변증을 해보면 우리가 열로 인한 거라고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 이 열을 풀어주면서 이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이 빠지면서 네. 이 온기가 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무작정 이 따뜻한 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진단을 잘 해서 열린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사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갱년기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 의사들은 이제 호르몬을 이제 대체하는 호르몬이 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호르몬을 대체하는 그런 호르몬요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한의사들은 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가장 이 중요한 거를 첫째를 한열로 보고요. 첫째 이제 한열의 균형이 맞아야 모든 변화가 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둘째로 이제 물을 봅니다. 물을 이제 과잉된 물이 있으면 빼줘야 되고 네. 또 건조한 부분이 있으면 진액을 보충해줘야 되고 그래서 물의 이 과잉과 부족을 보고요. 셋째로는 이제 어혈을 치료한다. 그걸 보는데 이 대부분 갱년기쯤 되시면 이 아랫배에 어혈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찌꺼기를 빼주는 치료를 같이 하고 네,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갱년기인 분들 보면요. 아, 몸에 열이 많이 나고 또 피부는 건조하고. 그렇죠. 건조해지죠. 네, 목이 말라 이러면서 수분 섭취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해결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조하다고 이 손이 건조하다고 손에 이제 물을 바르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더 건조해지죠. 네. 진액이 충분해야 촉촉해지고 또 마르게 하는 근본 원인인 열을 꺼줘야 더 이상 마르지가 않는데 네. 그거를 물과 연결시켜서 물을 막 무턱대고 먹다 보면 이 담음이 생긴다 이거죠. 수독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또 오히려. 안 좋은 증상이 있으니까 물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몸이 원할 때만 마셔라. 목마를 때 마셔라. 억지로 8컵씩 먹지 말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이제 원장님께서 한약 치료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뭐 지압법이라든지, 뭐 침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집에서 이 시청자분들이 네. 열이 갑자기 오를 때 이렇게 화끈거릴 때 치밀어 오를 때 궁금하다. 있잖아요. 그럴 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그럴 자주 때- 있어요. 네. 아, 네. 그럴 때 치료는 우리가 침으로 할 때는 제일 열과 관련된 부위가 소부혈이라는 혈인데요. 소부열이 어디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손바닥에 보시면 네. 네. 이 4번째, 5번째 네 번째, 5번째. 중족골 사이에 보면 요 지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네. 항상 이제 움푹 패인 데가 혈인데요. 그쪽이 이제 화의 성질이 가장 강한 그 혈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오른쪽, 왼쪽은 상관없나요? 아, 그렇죠. 아, 네. 상관이 없는데 주로 왼쪽으로 많이 치료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쪽쯤 되겠네요. 네, 네 번째하고 5번째 손가락 사이 사이? 내려오다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쏙 네. 들어간 거가 아주 포인트인데 여기가 네. 화를 줄 수도 있고 화를 뺏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압을 할 때도 이 경락의 순행 방향과 반대되는 쪽으로 지압을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하면 더 열이 심해지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 경락이 이렇게 음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아래쪽으로 아, 아래쪽. 이렇게 쓸어주는 걸 통해서 네. 이 순간적으로 몸의 열을 좀 내려가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위로 이거 마사지 하면 화가 더 치밀어 오르나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지압 방향이 잘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걸 좀 꼭 기억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어떤 건강 관리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스트레스. 이게 우리가 항상 간은 분노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노가 간주노라고 해서 이 짜증과 스트레스와 이런 게 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또 음식으로 인해서도 열이 많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맵고 짜고 또 이제 이 몸에 열을 많이 생기게 하는 기름지고
또 인스턴트나 이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그렇군요. 결국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열이라는 거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화라고 좀 이해를 했어요. 이게 우리 화를 좀 다스려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다스리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현재 원장님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자에게 찾아오는 손님 생리. 귀찮고 불편하지만 몸속 불필요한 혈액을 배출하는 인체의 신비. 들쑥날쑥한 생리주기는 자궁 건강의 적신호다.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진 않나요? 하루 종일 배가 찌릿찌릿, 극심한 생리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궁 건강을 의심하라. TV주치의가 여성 건강의 적신호, 생리불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한 여성을 입증하는 척도 바로 월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생리주기에 이상이 생긴 여성분들이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은 이 생리불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